때는 제2차 세계대전. 무섭다. 1940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이어진 영국 런던을 불바다로 만들었던 독일군의 야간 대공습 블리츠. 영국의 밤하늘은 연일 폭탄과 총성으로 뒤덮였고 국민들의 불안은 커져만 갔는데요. 바로 그때 이 대공습을 막아낸 영국의 영웅이 있었으니 그 정체는 바로 당근? 당근? 중고거래를 했나? 아니, 군수품을 중고거래한 건가요? 아니, 뭐 어떻게 갑자기 당근으로 뭘 한 거예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놀랍게도 네. 영국 정부의 공식 발표였습니다. 그래요? 네. 당근으로 뭐 폭탄을 만들었나? 당근이 뭐 총을 쏘는 것도 아니고 얘가 영웅이 될 그게 없는데? 자, 당근이 어떻게 영웅이 될 수 있었냐면요. 대공습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에 영국 공군 전투기들은 어둠 속에서도 귀신같이 독일 폭격기를 찾아내 정확히 격추시켰는데요. 그게 뭐 당근하고 무슨 상관이야? 특히 캐츠아이라 불릴 정도로 야간 격추 실력이 뛰어난 존 커닝햄의 활약은 대단했습니다. 그가 밤하늘의 폭격기들을 잇따라 격추할 때마다 영국인들의 환호성은 더욱 커져만 갔죠. 그럼 존 커닝햄이 영웅인 거잖아요. 당근이 아니라. 들어보세요. 이 믿기 힘든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당시 영국 정부는 전 국민을 향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뭐라고요? 존 커닝햄이 당근을 먹고 고양이만큼 밤눈이 밝아졌다. 당근은 야간 시력을 좋게 해준다. 존 커닝햄 저분이 네. 원래 시력이 좋은 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영국 정부가 시력을 좋게 해준다는 당근의 효능을 믿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좀 홍보를 한 거죠. 대대적으로. 네. 그렇구나. 이어서 존 커닝햄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I love 당근. 저는 어릴 적부터 당근을 좋아했어요. 출격 때마다 당근 주스도 꼭 마시고 있거든요. 라면서 당근 찬양을 멈추지 않았죠. 그렇게 당근은 보잘것없던 평범한 채소에서 하루아침에 전쟁 영웅이자 슈퍼스타가 됐습니다. 야. 그런데 이 모든 게 영국 정부발 가짜 뉴스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치? 존 커닝햄을 비롯한 영국 전투기 조종사들의 당근 사랑은 거짓말이었던 것. 이거 저도 약간 반신반의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거를 정부랑 짜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어요? 적군한테 뭔가를 알리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진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국은 당시 첨단 비밀 기술인 AI 레이더를 개발. 이로 인해 밤에도 독일군의 전투기를 잘 볼 수 있었고 높은 확률로 격추를 시켰던 거죠. 그 AI 레이더를 숨기려고 했구나. 맞아요. 근데 이 기술을 독일군에게 절대 들키면 안 됐던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네. 그래서 이 기술을 숨기기 위해 당근을 내세워 그럴싸한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와, 이거 똑똑하다. 그렇게 당근은 전쟁 속에서 가짜 영웅이 되어 영국을 지켜나는데 일조하게 된 겁니다. 야,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냈을까, 진짜. 비록 영국 정부의 말처럼 당근을 먹는다고 사람이 고양이처럼 야시경을 갖게 되는 건 아니지만 면역력 증진에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당근은 죄가 없으니 미워하지 마세요. 야, 이거는 거의 가짜 뉴스의 시초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당근이 희생양이었네. 근데 원래 전쟁 중에는 가짜 뉴스가 범람하게 돼 있어요. 아,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프로파간다도 많고. 네. 아, 이게 또 수싸움이구나. 그럼요. 당시에 당근이 어느 정도로 좀 인기가 많고 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근 가지고 해먹을 수 있는 건 다 해먹는 거죠. 혹시 캐럿 케이크, 당근 케이크 그렇죠. 이때 나왔어요? 당근 케이크에다가 당근 푸딩에다가 뭐. 특히 당근 케이크 같은 경우는 영국 정부에서 레시피를 뿌리기도 하고 당근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도 나와요. 그래서 닥터 캐럿이라고. 진짜요? 네. 코끝을 찡하게 만드는 얼얼한 마라향의 빨간 홍탕 반, 담백하고 뽀얀 국물의 청탕 반. 두 가지의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허거.
지금은 우리 모두가 즐기는 허거가 천년을 이어온 권력자들의 최애 메뉴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 먹을 줄 아시네요. 때는 13세기 후반 몽골 제국의 황제이자 칭기즈칸의 손자인 쿠빌라이 칸은 중국의 남송을 정복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는 전쟁에 대비해 푹 삶은 양고기 요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양고기를 또 좋아하시나 보다. 몸보신에 좋잖아요, 그죠? 유목민들 양고기 많이 먹어요. 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적군인 남송군이 들이닥쳤고 고기를 푹 삶을 여유조차 없던 위기의 순간 궁중요리사는 기지를 발휘합니다. 양고기를 종이장처럼 얇게 썰어 뜨거운 물에 잽싸게 데쳐낸 건데요. 약간 샤브샤브처럼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신속하고 든든하게 배를 채운 후 전장에 나간 쿠빌라이 칸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역시 전쟁도 하려면 힘이 있어야죠. 그렇죠. 쿠빌라이 칸은 이 요리가 자신에게 승리를 불러온 행운의 부적이라 여기며 잊지 않고 곁에 두고 즐겼다고 하는데요. 이 요리가 허거의 기원이라는 설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런 설이 있군요. 네. 이렇게 시작된 허거는 시간이 흘러 몽골을 넘어 중국 황제의 식탁에 오르는 정식 궁중 요리가 됐는데요. 정말 입신양명했네요, 허거가. 특히 미식가로 유명한 청나라의 6대 황제 건륭제는 허거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청나라 황실 식단을 기록한 어선저한에 따르면 건륭제는 1789년 그 해에만 200번이 넘는 허거 식사를 했을 정도라는데요. 야, 그러면은 거의 한 해 동안 네. 3분의 1을 드신 거예요. 허거 꾸러기네요. 허거를 향한 권력자들의 사랑은 서태후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서태후를 보필한 비서실장급의 궁녀였던 덕령이 쓴 어향표묘록에 따르면 미용에 관심이 많던 서태후는 자신만의 특별한 허거를 만들어 즐겼다는데요. 바로 국화허거입니다. 진짜? 닭 육수나 돼지 육수 허거에 신선한 국화 꽃잎을 띄워서 먹었다는 겁니다. 되게 특이하다. 예, 향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 몸에 열을 내려 독소를 비워내는 국화의 효능을 허거에 담아 즐겼던 거죠. 그냥 그러니까. 국화차를 마시면 되지 않나? 나이스. 저도 그 생각했는데 역시 근데 허거 맛을 또 보고 싶으시니까 동시에 즐기기 위해서. 일석이조. 광해군 시기 1611년 3월 조선의 한 고을을 발칵 뒤집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당시 전라도 지역의 병마사, 즉 사령관이었던 유승서 장군이 대량으로 이것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음식이에요? 이에 백성들은 혼비백산, 너도 나도 전쟁이 터질 거라며 피난을 준비.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집니다. 대체 무엇을 대량으로 샀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뭘 것 같으세요? 약간 군수품인가? 군수품. 네, 뭐 활이나 화살 뭐 이런 거. 백성들한테 준비하라고 한 거면 아, 역시 예리하세요. 활이랑 화살을 백성들이 준비하려고 준비하려고 그러게. 그러진 않죠. 그럼 뭐였을까?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린 물건의 정체는 바로 미숫가루였습니다. 근데 미숫가루가 왜? 든든한 간식인 미숫가루가 뭐가 문제냐 싶으시죠? 그럼요. 이거 건강 간식인데 이게. 사실 미숫가루는 삼국시대 때부터 이어져 온 전투 식량이었거든요. 야, 전투 식량? 그러니까요. 당시 백성들은 전투 식량인 미숫가루를 사재기 한다는 소식에 전쟁이 나겠구나 이렇게 걱정을 했던 거죠. 이토록 막강한 파급력을 지닌 전투 식량인 미숫가루. 그 가치는 조선 왕조실록에 실릴 정도로 대단했는데요. 세조실록엔 군인의 비상식량으로 미숫가루인 미식을 반드시 갖추라고 할 만큼 그 가치를 높게 인정했고요. 전쟁터에서 병사들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흔한 그냥 곡물가루인데 박사님 어떻게 미숫가루가 이렇게 최고의 전투 식량이 된 겁니까? 일단은 갖고 다니기 간편하잖아요. 아, 이게 이제 전쟁 중에 이동을 막 해야 되고 할 때 비상식량으로 가지고 다니기 뭐
사실 분량도 굉장히 작고 네. 그리고 가지고 다니기 편하고 유통기한도 길고. 유통기한도 길고 다니다가 이게 간편하게 먹을 수가 있고 그런 맛도 부분이 있고, 있죠. 예. 든든하고 뭐 단백질 쉐이크나 그러니까요. 에너지 바 그렇죠.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맞아요. 근데 이 미럼 미숫가루의 위대한 활약, 비단 우리나라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중국 명나라의 명장 척계광은 외부 토벌 시 병사들에게 미숫가루를 휴대시켜 기동력을 높였고요. 이 덕분에 5년 만에 왜구의 근거지를 모조리 쳐부수는 데 성공. 그러니까 미숫가루가 전투를 승리로 이끈 셈이죠. 세계의 특이한 전투 식량 또 있어요? 동방견문록에 따르면 네. 몽골에서 분유가 있었다고. 분유 맛있잖아요. 많이 드셨나 봐요. 전 분유 맛있어요. 전 분유 좋아했어요. 오, 그러니까 이 분유의 이제 초기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와, 신기하다. 산양젓이라든지 염소젓 뭐 이런 것들을 끓인 다음에 응고를 해서 이제 그거를 고체화시켜 갖고 가지고 다니면서 먹었다고 해요. 와. 분유 좋다. 건강식이고 또. 어쨌든 다 가루네요. 공통점.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커피 믹스의 원조가 남북 전쟁에서 시작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 네, 진짜요? 이미 이제 그 당시에 커피를 즐기고 있었는데 전쟁에 나가서 싸울지언정 커피는 포기할 수 없다. 우와. 그래서 그러면은 커피 농축액에다가 설탕, 크림 이런 거를 타서 먹게 하자. 약간 인스턴트 커피의 원조인 거죠. 우와. 아, 인스턴트 커피 원조 우리 안성기 선생님이 시작하신 게 아니었어요? 심이 아니었네.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그 네. 당시 농축액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맛있진 않았대요. 아. 불만이 있고 그랬는데 어. 우리가 지금 먹는 커피 믹스 예. 황금 비율. 진짜 예. 맛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원조예요. 아, 네, 그거는 한국이 먼저 만들어냈다. 아, 이건 자부심이 느껴지네요. 진짜 맛있거든요. 예. 바다는 곧 힘이었던 시절. 1880년대 메이지 시대, 일본 해군은 세계로 뻗어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발목을 잡은 것이 있었으니 거대한 적도, 폭풍우도 아닌 소리 없는 살인마, 각기병이었는데요. 팔다리가 쇠꼬챙이처럼 마르고 신경이 마비되는 이 병은 유독 일본의 해군에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왜 그랬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할 병사들에게 움직일 수 없는 병이라니. 너무나도 큰 병력 손실에 골머리를 앓던 중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해군 군의관 타카키 카네이로는 각기병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병사들의 식단을 샅샅이 분석했고 마침내 범인을 지목했습니다. 범인을 찾았군요. 범인은 바로 너! 흰쌀밥! 각기병은 비타민 B1의 결핍으로 생기는 병인데 흰쌀밥은 도정 과정에서 비타민 B1이 사라진다는 것. 해군 병사들의 식단은 흰쌀밥 위주였는데요. 병사들은 돈을 아끼기 위해 반찬도 거의 없이 밥만 먹는 게 일상이었고 그로 인해 각기병에 취약해진 거였죠. 타카키는 각기병을 막을 방법을 고민하던 차에 영국 유학 시절 각기병에 걸리지 않던 영국 해군들의 식단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타카키는 각기병을 해결하기 위해 목숨을 건 실험을 시작했는데요. 두 척의 군함에 다른 식단을 실어 비교에 들어간 겁니다. 류조호에는 기존의 흰쌀밥 식단을 유지했고 츠쿠바호에는 빵과 스프 등 서양식 식단을 제공한 것.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류조호에서는 169명의 각기병 환자와 2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츠쿠바호에서는 14명의 환자만 발생했고 사망자는 단 한 명도 없었는데요. 대단한 발견에 기뻐하던 것도 잠시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왜요? 아니, 또 무슨 문제가 터진 거예요? 병사들은 주식인 쌀밥 대신 빵을 먹는 것에 강력히 반발한 것인데요. 우리도 빵으로 쌀 대신하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맞아요. 간식이죠. 네. 맞아요. 이때 타카키가 떠올린 것은 영국 해군의 식단인 커리 가루를 넣은 소고기 스프, 즉 카레였는데요.
진짜요? 예. 카레는 밀가루가 들어간 루와 각종 채소에 비타민 B1이 풍부해 각기병을 예방할 수 있었죠. 타카키는 병사들에게 익숙한 쌀밥과 섞은 카레를 주었고 빵을 싫어하던 병사들도 카레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덕분에 일본 해군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카레를 먹는 전통이 생겼다고 하네요. 야, 역시 음식이 보약이네요. 네, 카레가 사람 살리는 음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19세기 말에 일본 해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일본 해군이에요. 일본 해군. 조심해야 돼요. 네. 그거 먹고 뭐 했을까요? 각기병에서 나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영향이 있겠죠. 야, 이거는 10이네요. 요거는 우리 그 감정을 배제할 수가 없죠.